자, 여러분 클리닉 시작합시다. 오늘은 10월 12일 23번이에요. 앞에 22번까지 여러분 문제 풀면서 질문할 만한 문제 있었나요? 안 풀었나요? 풀어놓으세요. 알겠어요? 풀어놓으세요. 그 원장님이 클리닉 교재 검사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6학년 2학기 비와 비례가 중1 과정 시작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쉬워요. 그치? 이 초등 과정 연산 자체가 선생님이 6학년 이거 극심화 풀이 할 때마다 계속 말했지만 방정식 풀이하고 문자식 풀이를 하고 개념 배우고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정말 쉬워집니다. 그래서 풀이해봅시다. 23번. 자, 항상 문제가 쉽던 어렵던 우리는 조건 파악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부터 꼼꼼히 읽는 거 항상 습관 잡으세요. 그쵸? 23번 문제 볼게요. 지유 안녕. 자, 유민이는 재석이보다 300원이 더 많아요. 재석이는 남진이보다는 200원이 더 많고요. 유민이는 전체의 8분의 3을 가졌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해보면 되겠네. 나는 유민이가 가진 돈을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재석이는 얼마인가요? 유민이가 재석이보다 300원이 더 많으니까 재선이가 아니고 재석인데 재석이는 x 마이너스 300. 좋아요. 그 다음에 재석이는 남진이보다 200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남진이는요, 재석이보다도 200원이 적다인 거네요. 그쵸? 그럼 남진이는 x 마이너스 500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이 가진 돈을 다 합치면 3x 마이너스 800이 되는데 유민이가 가지고 있는 x가 이거의 8분의 3이다. 3x 마이너스 800의 8분의 3이 x다 식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치? 자, 계산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8 곱해줘서 분배 법칙 해주면 좌변은 이제 9x 좋아요. 마이너스 2400은 8의 x. 그러면 x는 2400. 세 사람이 가진 돈은 모두 얼마입니까? 그러면 7200 마이너스 800. 그렇지? 64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주도록 합시다. 오케이. 24번은 풀지 말자고 했었죠? 넘어갈게요. 어려운 문제 없을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율이 1과 6분의 5. 그러면 이 가로 대 세로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 6분의 11. 그러면 가로 대 세로는 얘를 다시 B로 바꾸면 11대 6. 그렇지. 그림이 한 요 정도 나오면 되겠다. 11A하고 6A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같은 길이만큼 늘렸어. 그랬더니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8대 5, 넓이는 1000 제곱미터. 자, 같은 길이씩 늘리면 그러면 11A 플러스 X 할까요? 여기는 6A 플러스 X 이렇게 할까요? 이게 8대 5예요. 자, 해보자. 11A 플러스 X 대 6A 플러스 X가 8대 5예요. 그러면 내항의 곱 48A 더하기 8X 외항의 곱 얘랑 55A 더하기 5X가 같아요. 그러면 이항시켰을 때 3X는 7A가 될 거고 그러면 요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어. 항상 X 대 A는 7대 3이에요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도 X는 7K, Y는 3K까지. 그치? 자, 늘렸더니 1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려서 만든 이 11A 플러스 X는요. 77K 더하기 3K니까 80K 되겠다. 맞죠? 다음에 여기는 6A니까 42K에다가 3K만큼 더해서 45K 되겠다 되는 거네요. 오케이. 자, 좋아. 이제 계산 좀 해볼까요? 어디다 쓸까? 밑으로 쭉 씁시다.
그러면 45K와 80K가 곱해지면 이게 1000제곱미터다.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45랑 80이랑 곱하면 몇이니? 아니다. 나눠야겠지. K의 제곱은 45 되고 여기 20이 되겠고 4 약분하면 여기는 5 되고 여기는 2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늘린 길이는 몇 미터입니까? K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잘못했네요. 이거 잘못했네요. 잘못 대입했네요. 반대로 대입했네요. 11A니까 33K 더하기 7K네요. 이거 40K네요. 요거 대입할 때 A랑 X를 반대로 대입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산이 전혀 안 나오지, 그지? 여기는 6A니까 18K 더하기 7K에서 25K 나오는 거네요. 좋아. 이러면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40K 곱하기 25K는 1000K의 제곱인데 얘가 1000제곱미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K는 몇이에요, 여러분? 1이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제 늘린 길이 늘린 길이를 우리는 X예요, X예요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7K예요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7m 늘렸습니다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대입을 반대로 했으니까 지금 0 이상한 계산을 하고 있었죠, 계속. 오케이. 조금 어렵나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 동현주 눈 똑바로 뜨세요. 자, 바로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형이 집을 나선 뒤 15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로 형의 뒤를 쫓아서 10분 후에 따라 붙었다 나와 있어요. 그쵸? 자, 15분 후에 출발을 해서 10분 후에 따라 붙었으니까 형이 출발하고 나서 동생이 25분 동안 이제 열심히 따라간 거네요. 그쵸? 아니, 10분 동안 열심히 따라간 거네요. 같은 속도로 계속 갈 때 집으로부터 동생이 나아간 거리가 형이 나아간 거리의 2배가 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봐줘야겠네요. 그쵸? 자, 형은 그리고 동생은 자, 만약에 형이 30분 이동했다 치면요. 동생은 15분 후부터 출발을 하니까 15분 간게 된 거네. 그치? 그러면 동생이 만약에 X분 갔다 치면 형은 X 플러스 15 나올 거예요. 15분 동안 X 플러스 15분 동안 이동을 했다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이게 왜 내가 형을 x로 하고 동생을 x-15로 하지 않고 왜 동생이 이동한 시간을 x로 하고 형이 이동한 시간을 x 플러스 15로 할까?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이 지났을 때인가 동생이 이동한 시간이 몇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나는 동생이 이동한 시간을 x로 하고 형이 이동한 시간을 x 플러스 15 이렇게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10분 후에 따라붙었다예요. 그쵸? 그러면 동생이 10분 동안 이동을 한 거고 형은 25분 동안 이동을 한 거네요. 그쵸? 그랬을 때 거리가 같은 거거든요. 따라 붙었다라는 거는 형이 이동한 거리와 동생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는 거네요. 여기는 그냥 25, 10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동한 거리가 x예요, x예요 이렇게 같다라고 놔주면 우리는 속력의 비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그러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예요 만들어주고 형의 이동하는 시간은 25분의 이동하는 속력 25분의 x 동생은 10분의 x다 이렇게 와주면 되겠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x가 몇인지 지금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얘네를 양변에 똑같이 50씩 곱해주면 2x가 되고 여기는 5x가 되는 거잖아. 무슨 뜻이야?
형과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속력과 형이 걸어가는 속력의 비가 2대 5다라는 거네요. 맞나요? 어. 자, 그러면 표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에요 하고 형과 동생. 자, 앞에서 우리는 뭘 얻어냈어요? 형이 이동하는 속력이 2x, 동생은 5x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앞에서 만들어놨던 게 뭐냐면요. 화면 보고 집중하세요. 앞에서 만들어놨던 게 뭐였냐면 동생이 A분 이동해요라고 한다면 형은 얼만큼 이동해요? A 플러스 15분 이동해요 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종합을 해서 동생이 이동하는 거리는요. 5AX가 될 거고 형이 이동하는 거리는 어떻게 돼요? EX와 A 플러스 15가 분배가 되면 EAX 플러스 30X 이렇게 나올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형이 나아간 거리의 2배가 되는 것. 동생이 간 거리가 5AX가 형이 나아간 2AX 플러스 30X의 2배가 되는 것은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지났을 때입니까? A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겠네. 괜찮나요? 여기까지 식 이해 잘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를 전개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5AX는 4ax 플러스 60x예요. 이 식을 보니까 어렵거든요. 왜? 우리는 1차 방정식밖에 안 배웠는데 a가 섞여 있어. 그치? 그래서 못 푼다가 아니고 잘 관찰을 해보면 양변에 똑같이 x분의 1을 곱하면 좌변은 5a, 우변은 4a 플러스 60으로 돼서 x가 약분이 되는 거네. 그러면 a는 뭐다? 60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동생이 이동한 문제에서 원하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몇 분? a분 따라서 60분이 지났을 때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 까다롭다. 25번, 26번 여러분 별표 쳐놓고 복습 좀 열심히 합시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27번. 하루에 5분이 빨리 가요. 24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5분이 되는 거네요. 어느 날 정오에 15가 올릴 때 15라는 건 여러분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거. 12시 이거 있죠? 이거 하는 거예요. 자, 12시에 딱 맞춰놨어요. 12시 정오에 12시로 딱 맞춰놨어. 이튿날, 다음날 오전 10시에 15가 울릴 때 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정확한 시계보다 몇 분, 몇 초 빠른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얘는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24시간 동안은 플러스 5분이 빨라진다라는 거니까 그럼 다음날 10시라는 건 몇 시간 후죠, 여러분? 오전 10시. 정오라는 건 점심 10시. 그러면 이제 오전 10시라는 건 22시간 후겠네요. 그쵸? 맞지? 그러면 24시간일 때 5분이 빨라진다라는 건 22시간일 때는 X분이 빨라져요 나오는 거니까 22 곱하기 5는 24X예요. X는 12분의 55예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맞죠? 중요한 건 여러분 요 단위를 그대로 가져오는 걸 꼭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치? 무슨 뜻이야? 이게 다음날 10시까지 12분의 55분이 더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만큼이 시계에서는 시간이 더 지나갔다라는 뜻인 거네요. 그쵸? 자, 얘는 4와 12분의 7, 48, 7분 나오는 거니까 4분하고도 12분의 7분이에요. 얘가 몇 초인가요? 그러면 35초 나오는 거겠네요. 그쵸? 정확한 시계보다
4분 35초만큼 더 빨라요.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할만한 문제 이 정도면. 이 선생님은 항상 이게 헷갈렸었어요. 12분의 5, 55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 어쨌다고. 이거 뭔가 시간 같지가 않잖아. 그치? 뭔가 시간 같지가 않잖아. 12분의 55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래서 항상 헷갈렸는데 팁은 이거를 대분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나마 좀 뭔가 좀 더 친숙하게 보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28번.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는 15로 선분 기역 니은 대 니은 디귿은 기역 리을 대 니은 리을이다. 기역 리을 대 니은 리을이 3대 2예요 나왔네. 일단 요거는 쉽네요. 기역 니은 대 니은 디귿을 15를 3대 2로 비례 배분해 주세요 하면 요만큼은 10이 아니고 9예요, 6이에요 나왔네. 자, 니은 리을의 길이 요만큼 돼. 이거가 3대 2에 오면 우리는 니은 리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모르는 길이는 디귿 리을이거든요. 그쵸? 요거를 x로 놓기만 할 수 있으면 만드는 건 끝납니다. 기역 리을 대 니은 리을이 3대 2. 그래서 기역 리을은 우리가 몇으로? 이만큼이니까 15x 플러스 15로. 니은 리을은 이만큼이니까 x 플러스 6으로 3대 2. 그치? 자, 내항의 곱 3x 플러스 18은 외항의 곱 2x 플러스 30, x는 12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그러면 답은 니은 리을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18cm 나와야겠네요. 이만큼. 그치? 이지하죠, 이 정도면. 준우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습니까? 좋아요. 우리 윤주도 잠만 안 자면 풀 수 있겠죠. 10g에 350원, 100g에 350원, 250g에 1050원으로 올랐다.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람당 가격을 몇 그람당 얼마예요를 맞춰야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뭐를 이렇게 하자. 얘는 50g에 175원. 얘는 나누기 5 하면 되니까 쉬운 거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50원이 아니고 50g에 나누기 5 해주면 210원 이렇게 된 거네. 그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격 상승률이잖아요. 그쵸? 얼만큼 올랐어요? 얘는 기준이 되는 175에서 210을 하는 게 아니고, 그치? 오른 비용만큼만, 35만큼만 나와주면 된다라는 거네. 그리고 퍼센트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175분의 35에 곱하기 100까지 나와주면 되겠네요. 약분부터 하자. 아이고, 이래. 그럼 5 나누면 여기는 55 되는 거 아니, 35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이게 5분의 1인 거네요, 그럼? 그러네. 그러면 20% 나오네. 20% 올랐어요. 되는 거네. 그렇죠? 30번. 매달 언니인 수민이가 버는 돈과 동생 수진이가 버는 돈의 비는 4대 3이에요. 자, 언니, 수민이, 수진이. 여러분, 버는 돈 플러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4대 3이에요. 쓰는 돈은 빼기는 15 대 11이에요. 매월 각자가 버는 돈과 쓰는 돈의 액수가 일정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민이 일정하다라는 게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수진이와 수민이가 버는 돈이 일정하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언니가 매월 400만 원씩 벌었으면 동생은 매월 300만 원씩 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똑같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6개월 후 두 사람에게 각각 60만 원의 돈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자, 두 사람이 한 달 동안 번 돈의 합은 이걸 물어보는 거네요. 얼마입니까? 물어봤네요. 그치?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남은 돈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여기도 60만 원이에요. 갔다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원래는 4A, 3A 놓고 15B, 11B 놓고 4A-15B랑 3A-11B예요. 이렇게 넣으면 풀리겠네요. 그럼 맞죠? 네. 자, 그러면 요거에서 2항 시키고 2항 시키면요. A는 4B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무슨 말이니? A 대 B는 1대 4이에요. A는 4K, B는 K예요. 나와요. 그러면 언니가 버는 돈은요. 16K, 수진이가 버는 돈은 12K. 그리고 뭐시기 언니가 쓰는 돈은 B는 K였으니까 여기는 15K. 동생이 쓰는 돈은 11K 이렇게 나왔네요. 좋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두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번 거. 16K만큼 벌어서 15K만큼 썼을 때, 그러면 K만큼 남는데 얘가 60만 원이에요 되는 거네. 여기도 당연히 똑같죠? 12K만큼 벌고 11K만큼 썼을 때 6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K가 60만 원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민이 언니와 수진이 동생이 버는 돈은 총 28K 나오겠네요. 그치? 그럼 60 곱하기 28 해볼까? 68에 48, 6이 12에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럼 둘이 합해서 얼마 번다? 1680만 원 번다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보네요. 그쵸? 진짜 잘 보네요, 돈을. 아, 잠깐만. 아니네, 아니네. 6개월이네, 6개월. 6개월이네, 그치? 그럼 우리 이거 나누기 6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6개월 후에, 그치?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K씩 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그러면 6K가 60만 원이니까, 그러면 K는 10만 원 나온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28K 나오면 그러면 280만 원 나눠주면 되겠네요. 요거가 답이네요. 큰일 날 뻔했죠. 그쵸? 6개월 후, 6개월 후. 이래서 문제의 조건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치? 다 구해놓고 틀리기 망정. 틀리기 쓰죠. 다음 문제. 31번. 둘레가 35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그림이 있고요.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5대 2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둘레가 주어져 있고 가로 대 세로가 나와 있으니까 가로가 몇이에요, 세로가 몇이에요가 나오겠네. 구해지겠네. 그치? 문제 읽으면서 이 정도 파악돼요. 가로는 그림의 가로보다 액자의 가로는 그림의 가로보다 13cm 길고 액자의 세로는 그림의 세로보다 13cm 짧았다 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액자의 둘레와 그림의 둘레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고 합니다. 액자의 둘레와 그림의 둘레의 길이의 비가 같다. 그림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자, 일단 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350을 반띵해서 우리는 그림의 가로 대 세로를 구할 수 있네. 이거는 175를 5대2 비례배분 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7로 나누면 25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러면 가로는 125, 세로는 5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액자의 가로는 그림의 가로보다 13cm 길어요. 그러면 액자의 가로는 138이고 액자의 세로는 13cm 짧다라고 했으니까 100 아니지 37 이렇게 나오겠네요. 액자의 둘레와 그림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 그림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네요.
그림의 가로와 세로 구해진 거 아니야? 아니. 아니잖아. 지금 문제가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구나. 아니네. 둘레가 350인 건 여러분 그림이네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야? 액자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5대2. 자, 다시.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니까. 이래서 그림이 둘레가 350, 가로 더하기 그림의 가로 더하기 세로가 175. 그러면 액자의 가로는 그림의 가로보다 13cm 길고 액자의 세로는 그림의 세로보다 13cm가 짧다. 그러면 액자의 가로 대 가로 더하기 세로 역시도 175겠죠? 그래요. 액자의 가로 대 세로가 5대 2예요. 액자의 가로 대 세로가 5대 2예요. 그러면 얘가 125인 거고 얘가 50인 거고 그림의 가로와 세로를 구해야 돼요. 액자의 가로는 그림의 가로보다 13cm가 길어요. 그러면 그림의 가로는 액자의 가로보다 13cm가 짧으니까 112 나오는 거고 액자의 세로는 그림의 세로보다 13cm가 짧아요. 그러면 그림의 세로는 63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똑바로 못 읽어서 그림의 가로가 112cm, 그림의 세로가 63cm 나오겠네요.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가 175 나와서 둘레가 350인 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치? 바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32번. 미연이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1시간에 18km를 가는 빠르기로 달려서 공원에 반바퀴를 가서 20분을 쉬었습니다. 다시 1시간에 12km를 가는 빠르기로 처음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미연이가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다라고 하네요. 그쵸? 자, B를 구해야 되나요? B를 구해줍시다. 112가 7로 나눠 떨어지나요? 10, 16 곱하기 7인가요? 42. 그러네요. 그러면 16대 9가 답이 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줘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다시. 1시간에, 자, 갈 때는요, 반바퀴를 가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문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반바퀴를 갔다가 반바퀴를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갈 때와 18km per hour로 갈 때랑 12km per hour로 돌아올 때, 갈 때, 올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만큼의 거리를 18km per hour의 속력으로 달렸으니까 여기는 18분의 X만큼 시간이, 그리고 여기는 12분의 X만큼 시간이 걸렸다가 되겠네요. 그쵸? 좋아요. 그랬을 때 전체 걸린 시간이 1시간 10분이니까 이제 요거를 합친 게 몇이어야 돼? 50분이에요. 나와야겠네요. 그쵸? 50분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얘를 뭐라고 놔야 될까? 시간과 시간의 합이에요. 시간과 시간의 합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36을 곱해서 계산을 할 건데 뭐라고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얼만큼 걸렸다고요? 50분 걸렸대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 지금 시속이잖아. 얘 시속이잖아. 그러니까 50을 우리는 6분의 5로 나눠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 미연이는 인라인 스케이트 50시간 타야 돼요. 그쵸?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 양면에 이제 곱하기 36, 곱하기 36 했을 때 2x 더하기 3x 되니까 5x는 요거 이렇게 되면은 30 되니까 x는 6 되겠네요. 자, 미연이가 다녀온 거리는요. 그러면 12km예요.까지 나와야겠네. 그치? 반바퀴가 6, 나머지 돌아오는 반바퀴가 6이었으니까 전체 거리는 12km 와야 되겠습니다. 조심합시다. 1차 방정식 활용하면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맞죠? 아닌가요? 남학생 수와 33번 남학생 수와 여학생의 수가 7대 5예요. 1년 후에는 전체 학생은 3% 증가, 남학생 수는 4% 증가, 여학생 수는 몇 퍼센트가 증가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남자, 여자, 작년에는요, 1년 후, 올해는요, 여기에 7A만큼 있고 여기에 5A만큼 있고 자 내년에는요 next year 그리고 전체는 12A였는데 여기선 4% 증가 얘는 4% 증가 아니 전체는 3% 증가 남학생은 4% 증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여학생 수는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얘들아 이거를 7A예요, 5A예요, 12A예요 상태에서 퍼센트를 만들어주면 너무 귀찮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거 7A, 5A, 12A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좀 숫자가 편해질까? 700A, 500A, 1200A로 놓으면은 숫자가 좀 편해지겠죠, 그쵸? 백분율이니까 그렇게 놓으면 편해져요. 맞지? 그럼 여긴 700A예요, 500A예요, 1200A예요. 자, 1200A에서 3% 증가시켜주면은 얼만큼? 36만큼, 36A만큼 증가하는 거네. 그치? 여러분 여기서 이 A 꼭 챙겨갑시다. 그럼 1236A가 됐을 거고 자, 남자는 요거에서 700에서 4%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면 28A만큼 증가하니까 728A 돼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자는 얼만큼이란 뜻이야? 1236A에서 728A만큼을 빼면 508A 나오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렇지. 몇 퍼센트 증가했냐를 봤을 때 그럼 500분의 8, 500A분의 8A 퍼센트 100분율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쵸? AA도 약분하고 0000 다 약분하면 8 나누기 5니까 5분의 8이니까 뭐 1.6%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유리수를 쓸 때 5분의 8이라고 쓸 텐데 1.6도 맞지만 5분의 8이라고 쓸 텐데 퍼센트를 쓸 때는 여러분 대부분 소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알겠죠? 퍼센트로 표현을 할 때는 예은아 설명 잘 듣고 있죠? 34번 볼게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가 6대 5인 직사각형이 있고요. 6대 5. 문제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표현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20cm씩 줄였어. 그럼 6A, 5A에서 6A 바뀌면 6A-20과 5A-20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184가 됐어요. 그쵸? 자,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해주면 11A-40이 92예요라고 계산을 하면 편하겠네요. 그쵸? 이거를 두 배 한 게 184니까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가 184니까 가로 하나, 세로 하나는 92예요. 그러면 11A는 132예요. A는 12예요. 계산되네요. 그러면 줄어든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의 비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72에서 얘는 52 될 거고요. 원래는 60에서 20 줄어서 40 되겠네요. 그러면 가로 대 세로가 52 대
42예요. 4로 약분해주면 13 대 10이에요. 답 끝 나오겠습니다. 그쵸? 35번 볼게요. 불우이웃 돕기 성금 12,000원을 모았습니다. 자, 민강이는 전체의 8분의 3을 냈고요. 나머지는 수혜와 선우가 7대 8의 비로 냈어요. 선우는 얼마만큼의 돈을 내었습니까? 인 거네요.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요? 12,000원에서 8분의 3을 민강이가 냈으니까 그럼 더 내야 되는 건 이제 8분의 5만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수혜랑 선우가 7대 8이면 수혜가 15분의 7인 거고 나머지 선우가 15분의 8인 거고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얘의 8분의 5의 15분의 8인 거네요. 그렇죠? 일일이 계산을 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12,000원에 여기서도 8분의 5의 15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한 번에 4,000원 끝인 거죠. 그치?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틀린 사람 없이 다 풀어낼 거라고 정말 믿는데 이 너무 쉬운 방법을 꼭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진짜 압도적으로 쉽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나머지의 얼만큼을 이렇게 그 수식화를 하면 그러니까 도형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라 그러지 우리? 경우의 수 따질 때 이거 뭐라 그래? 수형거라 그러나? 아니 뭐라 그래? 수형거. 그거 그리기를 해서 따져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쵸? 갑자기. 자, 36번 바로 넘어갈게요. 사탕과 초콜릿을 16개를 사고 21,000원을 냈습니다. 비싼데? 사탕과 초콜릿의 가격 배수의 비는 3대 5예요. 사탕, 그러네. 초콜릿. 개수는 사탕이 6개, 초콜릿은 10개. 가격의 비는 여기가 2A 대 3A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총 내야 되는 비용은 12A 더하기 30A 즉 32 아니지 42A가 21 빵빵빵 그러면 A는 500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초콜릿 한 개에 3A는 1,500원 나오겠네요. 그쵸? 초콜릿이 좀 큰가 봐. 1,500원. 아니야,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졌어요. 37번 읽어볼게요. 은하보다 성우가 하는 말이 나는 은하보다 사탕을 더 3개를 더 가지고 있답니다. 나와 은하의 사탕수의 비는 4분의 1 대 7분의 2야. 건방지죠, 여러분? 비를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그쵸? 나와 연지의 사탕은 모두 75개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오나요? 여기가 먼저 풀릴 거다라는 게 생각이 드시나요? 전체 75를 얘를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서 비례 배분을 해서 연지대 은하를 만들고 75를 비례 배분을 하면 될 겁니다. 맞지? 나와 은하의 사탕수의 비 연지대 은하 4분의 1 대 7분의 2 그럼 28을 곱해줌으로써 7 대 8이에요 나오는 거네. 그러면 75를 7 대 8 비례 배분 해주자. 10으로 나누면 5. 따라서 연지는 몇 개? 35개. 은하는 40개. 성호는 은하보다 3개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성호는 43개.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탕은 모두 몇 개인지 싹 다 더해달라고 하네요. 그쵸? 그럼 75 더하기 43을 해서 118개 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짱짱이 손 그만. 자, 과일 가게에 간 영호는요. 38번입니다. 과일 가게에 간 영호는 쌀과 사과를 합하여 52개를 사서 12,200원을 지불했어요. 52개 샀는데 12,200원을 냈대요. 너무 싸게 산 것 같아요.
자, 살구와 사과의 수의 비가 8대 5예요. 그러면 52개를 살구 몇 개 대 사과 몇 개? 얘가 8대 5니까 비례배분해서 52를 13으로 나누면 4. 그러면 살과 살구는 몇 개? 32개. 사과는 20개. 좋아요. 가격의 비는요. 2대 9니까 2A1, 9A1. 그러면 살구는 64A1 더하기 사과는 180A1. 그러면 244A가 12200 나오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4로 먼저 나눌게요. 61A는 3050, A는 50 나와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과 한 개의 9A의 가격 따라서 사과는 450원 나와주면 되겠네요. 38번은 앞에 요 36번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네요. 그쵸? 좋아. 풀 수 있겠죠? 여러분 스무스하게 풀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풀어야 됩니다. 39번도 아까 풀었던 문제랑 똑같네요. 그쵸? 기억 니은을 11대 4로 나눈 점이 디귿이에요. 이만큼 11A, 이만큼은 4A. 기억 니은의 길이를 7대 2로, 요만큼은 7B, 요만큼은 2B. 리을로 표시했다. 자, 그랬을 때 디귿 리을의 길이가 4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요 문제는 연비의 개념인데요. 이걸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지금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으로는 지금 몇 개로 나눴어요. 지금 15등분을 한 거네요. 그쵸? 그리고 아래에서는 9등분을 한 거잖아요. 이거 최대 공약수 이용해서 생각을 해줍시다. 15등분과 9등분을 하나로 통일을 하려면 45등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45등분. 오케이? 그러면 15에서 45로 가려면 3배를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가 33K, 나머지 4A는 12K 될 거고, 여기는 9B를 45로 맞춰주려면 5배인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는 35K, 여기는 10K 하면, 여기도 45K, 여기도 45K 나올 거예요. 그쵸? 여러분 나중에도 이거는 두루두루 써먹는 거니까 되게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디귿 리을의 길이는 그러면 요만큼은 2K예요 나오네요. 35에서 33만큼 뺐으니까 2K여야 나왔네요. 그 2K가 4cm, 디귿 리을의 길이가 4cm, 2K가 4cm. 알고 싶은 기억 리을의 길이는 우리 지금 45K로 만들었죠? K가 2cm니까 45K는 90cm 끝나주면 됩니다. 오케이. 39번은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대로 풀이하는 걸 좀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어떻게? 뭐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 이용해서. 아, 아이고.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B를 통일을 해준다라고 합시다. 살짝 통분의 개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고에서 문제집 한 권을 정가에서 54% 인상합니다. 판매를 해요. 국어사전은 한 권은 정가에서 30%로 할인합니다. 그쵸? 문제집 한 권과 국어사전 한 권의 판매 금액이 같대요. 문제집 한 권과 국어사전 한 권의 정가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어라 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집은 원래 A1이라고 하고 국어사전은
B1이라고 합시다. 그럼 54%를 인상시키면 100분의 154 A1 나올 거고, 국어사전은 30% 정가에서 30%로 할인을 하는 거네요. 이건 그럼 100분의 30B겠네요. 그쵸? 이거 문제 잘못 쓰여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이 할인을 하는데? 살짝 의심이 되긴 하는데요. 자, 그래서 문제집 한 권과 국어사전 한 권의 판매 금액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00 약분해주면 154A는 30B예요 나오고 약분이 77A는 15B예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럼 문제집 한 권과 국어사전 한 권의 정가의 비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연습하던 A 대 B는 15대 77이에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정가의 비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거 끝인 거네요. 그쵸? 이거 잠깐만. 근데 30%로 할인을 한다라는 표현이면 100원짜리를 30원에 판다라는 표현인 게 맞거든요. 얘는 좀 이상하네요. 어. 표현 자체가 이상하니까 40번은 여러분 아예 빼버리세요. 그냥 혼란 오니까 차라리 그냥 답을 15대 77로 바꿔버리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단원 원의 넓이에서 이것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색칠한 부분이 지금 어디예요? 요건가요, 여러분? 맞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뭐 하셔야 되죠? 반원, 점, 미음은 선분, 리을, 디귿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곡선 부분을 2등분하는 점이다 인 거네요. 곡선 부분을 2등분 한다니까 여기 이렇게 수직 딱 내려주면 이게 4분원, 4분원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소리네. 그치? 자, 그럼 넓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그러면 우리한테는 여러분 요선이 필요할 거예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점, 점, 비읍이라고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니은하고 비읍까지 연결해주면 좀 실마리가 보일까요, 여러분?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삼각형 리을, 니은, 비읍, 여기 1번, 오케이? 이거 더하기 삼각형 비읍, 니은, 미음, 여기 요렇게 2번, 그 다음에 네 번째 4분원, 요거, 여기 3번, 이렇게 구하도록 합시다. 괜찮나요, 여러분, 이러면? 그쵸? 왜냐면, 이게 딱 리을 디귿을 정확히 2등분하는 점이니까, 비읍, 미음, 요선이 반지름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지름이 12가 나왔으니까, 여기의 길이는 6이고, 비읍, 미음의 길이도 6이에요. 자, 그럼 리을, 니은, 비읍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6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이죠? 48 나오고요. 비음, 니은, 미음은 6 곱하기 2 높이도 또 6이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얘는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에서 18 나오고요. 4분원은 6 곱하기 6 곱하기 원지율은 3으로 계산하래요. 친절한 문제예요. 4분의 1까지 합시다. 그쵸? 36을 4로 나눠요. 9대니까 여기는 27. 다 더해주면 몇인가요? 66에다가 27 더하면 93 나오겠습니다. 제곱 센티미터까지 쓰셔야겠죠, 여러분? 네? 교재는 그거 원주율 파이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 계산이 6 곱하기 6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9파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답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요 부분에서 66 더하기 9파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 단위를 쓸 때는 그리고 요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괄호를 쳐주고 제곱 센티미터예요. 이렇게 쓰는 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괜찮습니까? 자, 33번에서는 여러분 색칠된 부분이 요 아래 부분이네요. 아니, 이게 여러분한테 준 교재는 선생님이 편집을 한 그건데, 왜 내 거는 편집 하나도 안 돼 있는 이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네.
자, 풀어봅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 물어보는 건데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반원에서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이 다 나와 있어요. 가운데는 처음대로 잘라가지고 음, 안에 있는 거는 반원에서 빼서 중간 원 빼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원은 더해주고 하면 되는 거네요. 아, 좋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그쵸? 색칠한 반원의 지름은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2분의 1이다 나와 있는 거네요. 그쵸? 색칠한 반원은 여러분 여기에요, 지금. 그치?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의 반이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 여기가 2x, 여기가 x니까 여기는 x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x, 여기 반지름도 또 2x일 거니까 3x가 12, x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4, 여기도 4, 여기는 12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이제 제일 큰 원, 여기는 16인데 반지름 8짜리 반원에서 요거 얘는 12니까 반지름 6짜리 반원은 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4니까요. 반지름 2짜리 반원은 더해준다 계산해야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쉽죠. 반지름 8짜리 반원 88에 64 파이의 반이니까 32파이 얘는 플러스 그치? 반지름 6짜리 반원은 66에 36파이의 반이니까 빼기 18파이 해야 되고 반지름 2짜리 반원이니까 4파이의 반에서 플러스 2파이 얘는 덧셈 해주는 거네요. 그럼 34에서 18 빼요. 그러면 16파이 단위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오면 돼요. 그치? 여러분 아까에서는 뭐 40 더하기 뭐 9파이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제곱센티미터가 요거 전체의 단위이기 때문에 괄호를 쳐주는 거고 여기서는 괄호를 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사소한 거긴 한데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번이네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여기랑 여기인가요, 여러분? 맞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원과 이렇게 원과 이렇게 전체를 다 구한 다음에 색깔을 대충만 칠해볼게요. 1번, 2번, 3번까지 다 구한 다음에 요렇게를 빼주도록 할게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빨간색은요,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 6짜리 반원이에요. 그쵸? 그럼 36파이에서 반띵 해주니까 18파이 나오고요. 파란색은요, 반지름 9짜리, 아니야, 지름이 9짜리. 그럼 R은 2분의 9짜리. 그러면 원 넓이는 4분의 81파이 맞습니까? 얘의 반이니까 얘가 아니고 8분의 81파이 나와요. 맞죠? 다음에 노란색은요, 여러분. 12 곱하기 9의 반이니까 6 곱하기 9, 54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라색은요. 반지름이 2분의 15짜리의 반원이에요. 맞죠? 2분의 15짜리의 반원이에요. 자, 2분의 15는 제곱하면 몇 나와요, 그러면? 4분의 225파이 나오는 거네요. 얘의 반이니까 8분의 225파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이거랑 얘랑 얘까지 더한 거에서 요거 빼야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18은 8분의 몇이야?
8분의 18 곱하기 8 하면 몇이야? 88, 64, 144? 144 더하기 81 하면은 이게 딱 없어지네. 225네, 그치? 여기 더하면 8분의 225파이인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54 한 거에서 이거는 빼래매 마이너스 8분의 225 파이 해주는 거니까 없어지고요. 최종적으로 뭐만 남는다? 54. 단위는 그럼 제곱센티미터예요.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요, 이게 모든 경우에 다 그래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피타고라스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직각삼각형이 좀 다르게, 최대한 다르게 더 길쭉한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반원이 있고, 이렇게 반원이 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또 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무조건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져요. 이거는 좀 나중에 배워야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나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기억만? 아니,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었더라. 나중에 원장님한테 배우면서, 이거 현재점이랑 하면서 극심해서 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원장님도 좋아하겠다. 그치? 12번 볼게요. 윤주가 고른 12번. 자, 오른쪽 도형은 반지름이 15cm인 두 원이 서로 중심을 지나도록 겹쳐서 그린 것이다.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풀이 과정을 써달라라고 했는데 색칠한 부분이 여기겠죠, 여러분, 그쵸? 맞나요? 자, 굉장히 쉽습니다, 얘는. 지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쉬워요. 서로 중심을 지나도록이니까 얘도 요 원의 중심이고 이제 여기에 또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이거가 그리고 얘 얘가 모두 지금 같은 길이의 반지름이다라는 걸 생각해야겠네요. 맞죠, 여러분? 그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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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이 다 같으니까 정삼각형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쵸? 그러면 요만큼은 몇 도? 120도 나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렇게를 구해주고 2배 해주세요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반대쪽으로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5니까 원의 둘레는요. 30파이 나오겠죠? 그쵸? 둘레는 2r파이죠, 여러분? 그쵸? 둘레는 30파이. 요거의 360분의 120을 하고 2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3분의 1. 그러면 여기서 10파이 나오고 요거까지 해주니까 20파이 써주면 끝입니다. 20파이 여러분 단위 센티미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파이는 단위가 아니에요. 파이는 여러분 3.141592 어쩌고저쩌고 하는 수입니다. 수. 알겠죠? 나중에 배우는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20번 봅시다. 20번이 주원이었나?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해주세요 하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 요거 맞나요? 네. 좋아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복잡해 보이는데 되게 삼각형 삼각형에서 그 원동을 원은 먼 부분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는 걸 거고 그치? 억각이기 때문에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죠? 네.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요. 그리고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에 두 개, 요 1번 부분과 2번 부분을 합치면 4분원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12에 4짜리 그러면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에서 4분원 4짜리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파이에다가 4분의 1까지 해서 여기는 4파이 나올 거고 24 빼기 4파이에 묶어주고 제곱 센티미터를 써주면 완벽하네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림도 되게 잘 보네요. 좋아요. 25번 넘어갑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나와 있는데 자 문제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문제는 항상 처음부터 읽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여기서부터 읽으면 안 돼요. 가나다 두 원은 가나다가 아니네요. 가나 두 원은 합동입니다. 세 원의 중심인 점 기역, 니은, 디귿을 연결해서 이어서 그린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나와 있어요. 자, 세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여라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 15, 요 길이도 15, 요 길이도 15, 요 길이도 15, 32니까 이 길이는 17, 이등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7. 사실 반지름 구했으니까 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자, 넓이의 합은요. 그러면 15의 제곱인 여기에서 225파이 여기에서도 또 있으니까 두 개, 그 다음에 17의 제곱인 더하기 289파이. 요거 계산합시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26번 되겠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요건가요? 네. 맞나요? 맞나요? 자, 해봅시다. 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얘는 이제 큰 원에서 작은 원만 빼주면 끝인 거네요, 그럼? 네. 큰 원은 36파이 나올 거고요. 반지름이 6이니까, 그치? 작은 원은 빼기 9파이에서 27파이. 단위 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주면 끝이네요. 그쵸? 26번 너무 쉬운 거 골랐는데, 준우야? 자, 다음 시간부터는, 그쵸? 중1-1 A급 시작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A급 시작할 때는 여러분 이제 전체 온라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집에서 들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 책 맞아요. 맞아요. 전체 온라인 집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고생 많았고, 오케이. 굿. 극심화 교재는 여러분, 원 넓이 부분은 안 할 거니까,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중등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마지막 단원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4단원 비와 비율까지는 안 풀려 있는 문제 없이 다 풀려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초등 극심화 하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